전산세무 1급 교재 12페이지에 80회 기출문제 문제 5-1번 전산세무 1급 교재 지금 12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코드 번호는 1280번이고요. 문제 5번 강화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중소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 시험에서 제조업 뭐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봐야 돼. 당해 사업연도 제18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 전산세무 2급까지는 백데이터가 하나만 주어지지만 세무 1급부터는 백데이터가 법인세 백데이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매입 결산 부가 소득에 대한 백데이터가 달라요. 그래서 법인세 할 때는 백데이터를 바꿔주고 해야 돼. 안 바꿔주고 하면 30변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법인세 실무 문제는 그 6점짜리 5문항 또는 5점짜리 6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6점짜리 5문항, 5점짜리 6문항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작성 대상 서식은 접대비 조정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처 등의 조정명세서, 재고전 평가조정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 가표. 다 해보긴 해봤던 것 같은데 5번만 안 해봤었나 우리가? 일단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서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액 40억, 제품 매출액 80억,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고 이게 매출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으면 요 수익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지? 이건 지금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같다는 가정이고 만약에 기업회계상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달라서 매출, 상품 매출 및 제품 매출에 대한 그 세무 조정했다면 금액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 거지. 대부분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여태까지는 다 요거 갖고 했어요. 그냥 시험 문제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는 여러분들 그 원가와 시가가 좀 큰 거예요. 원가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장부가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원가와 시가가 좀 큰 거.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도 그 뭐지 분기 연습할 때 했던 건데 우리 분기할 때 이거 상품은 원가잖아. 원가. 원가. 그지? 부가세 부분은 시가, 분기 부분은 원가.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원가 400만 원에다가 부가세 50만 원에서 450만 원하고 시가 500만 원하고 부가세 50만 원에서 550만 원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면 얼마를? 550만 원을 현물 접대비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응? 현물 접대비로. 근데 접대비가 얼마 잡혀 있죠? 접대비가? 그러니까 이 접대비가 450만 원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 얼마만 더 추가해주면 100만 원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접대비라는 계정에 이미 450만 원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마저 보고 좀 필기할 부분 있으면 필기할게요. 나머지 마저 보고. 장부상 접대비 내역을 보니까요. 3만 원 이하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던 영수증을 수취하던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하고 3만 원 초과. 일반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 원 초과. 20만 원 초과할 때는 반드시 그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치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인 명의에.
근데 대부분 다 카드로만 나와요. 카드로만. 뭐 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그런 거 안 나오고 카드로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2,500만 원, 제조금비는 3,500만 원이고 임직원 카드 긁은 것도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봐요. 임직원 카드 긁은 것도.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 원, 제조금비 1,000만 원에서 이건 임직원 카드 긁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미사용액으로 보고 담당자의 실수로 임직원 카드 사용액은 법인카드 사용번호로 전표 입력했대요. 담당자가 임직원 카드 사용했다고 그 적용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들어가. 그 임직원 카드 결제한 게. 근데 법인카드 사용번호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번호를 안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광고 선전비 계정 처리한 접대비가 2천만 원 있으며 모두 3만 원 초과했고 다 무슨 카드? 법인카드 사용했으니까 얘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없는 거고 접대비라고 처리할 걸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죠.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제품 매출액 5억, 상품 매출액 3억 원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그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수익금액 곱하기 한도 곱하기 10%까지 한도가 아닌 적용률이죠. 적용률. 수익금액에 대한 적용률. 적용률의 10%까지만 인정하고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세무조정 합계금액으로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법인 조정 탭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위에서 네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이 아니라 상단에 F12번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하면 수익금액 블록이고 여기 수익금액은 우리 한 번도 하진 않은 거지만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조정 후 수익금액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 아닌 만약에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고 나서의 수익금액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왔고 이 수익금액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이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5번 자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 매출액이 5억 원, 상품 매출액이 3억 원, 8억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8억 원을 빼 나머지가 일반 수익금액이고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에서 접대비 제조원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된 것만 불러온 거죠. 그치? 근데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요 금액 속에 현물 접대비가 얼마고 현물 접대비가 45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450만 원이. 그치? 근데 원래 법인세법상 현물 접대비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100만 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치? 100만 원 추가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법인세법상으로는. 그럼 접대비를 3,150만 원으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한 접대비.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한 접대비가 2천만 원이 있고요. 원래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최근에 접대비 한도가 바뀌면서 일부러 한도 초과가 나오게 하려고 제가 금액을 좀 바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문제는 조금 금액이 요 밑에 내용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만 원 초과 접대비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임직원 카드 그런 게 얼마? 500만 원. 제조금비는 얘네들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여기 동그라미 8번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 있고, 예,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은 20만 원. 20만 원 초과하는 경조사비 중에 신용카드 안 쓴 금액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경조사비 접대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이게 일반 접대비인데, 예, 일반 접대비 제조원가 4,500만 원 중에서 신용카드 안 쓴 거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예,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 접대비 중에 신용카드 안 쓴 거 얼마? 신용카드 안 쓴 거 얼마? 50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얘는 출제자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동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안 나왔으면 내가 넣어주면 되고 나왔을 때는 확인만 해주면 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자동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 상단에 가면 원장조회 있어요. 원장조회. 원장조회 한번 가봐요. 원장조회 눌러서 예, 계정 과목에서 점점점 눌러서 접대비 자 500번대 접대비 500번째 접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아무 데서나 3월 3일 거 더블 클릭 3월 3일 거 더블 클릭하시면 하단에 분계 보이죠? 분계 보이죠? 접대비 적용 접대비 적용 번호 있는 칸에서 F2를 누르면 출제자가 여기 있는 번호를 맞춰서 내면은 자동으로 다 잡혀. 1번은 신용카드 등 사용한 일반 접대비 2번은 신용카드 안 쓴 일반 접대비 3번은 신용카드 사용한 해외 접대비 4번은 신용카드 안 쓴 해외 접대비 5번은 예, 신용카드 쓴 경조사비 6번은 신용카드 안 쓴 경조사비 이런 거 출제자가 잡아주면 알아서 나오는 거야. 근데 안 잡아줬으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취소할게요. X로 종료하시고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여기 총 초과 금액은 응? 총 초과 금액은 얼마 초과한 금액? 3만 원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그죠 3만 원 초과하거나 여기는 20만 원 초과한 금액. 근데 80회 때는 사실은 여기 기준이 만 원이었어 만 원. 기준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3만 원 이하가 얼마야? 3만 원 이하가 50만 원 있죠. 어? 3만 원 이하가 얼마 있다? 50만 원이면 여기가 원래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4,5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4,880만 원. 안 바꿔줘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대요. 안 바꿔줘도. 원칙을 설명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전체적으로 2,500, 500, 3,000. 아,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4,530만 원, 그지? 응? 제조경비 4,530만 원이니까 맞네. 4,500이 맞네. 4,500. 미안합니다. 4,530만 원에서 3만 원 이하 30만 원 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는 3,050만 원에서 그지? 응? 3,050만 원에서 50만 원 빼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 3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응. 요 금액에는 현물 접대비는 안 들어가요. 현물 접대비까지 빼버리면 3천만 원이 아니구나. 그러면 현물 접대비가 550이니까 그지? 복잡하네. 안 바꿔줘도 채점에 영향은 없는데 현물 접대비가 지금 550만 원이잖아. 그지? 550만 원 빼줘야 되는 거네. 550만 원. 550이 아니고 3,150에서 현물 접대비 55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가 50만 원 빼주고 하니까 원래는 따지면 여기 2,550만 원이네. 원래 따지면
3,150만 원 속에 현물 접대비가 550만 원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가 50만 원 들어있으니까, 원래 따지면 2,550만 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안 바꿔줘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다. 원칙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도 여기 다 3만 원 초과하는 거니까 여기가 2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등 안 쓴 건 없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됐고, 접대비 조정 갑지. 접대비 조정 갑지 가셔서 여기는 알아서 나와요. 알아서. 접대비 해당 금액 9,680만 원에서 신용카드는 미사용 접대비 1,500만 원 빼면 차감 접대비 해당액이 8,180만 원이고, 일반 접대비 한도, 일반 접대비 한도가 6,856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 금액이 1,324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 문화접대비가 있는데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됐으면 여기다가 문화접대비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감옥란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가 1,500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두 번째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1,324만 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해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이 조정 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외화 예금이 있고 이번 연도에 발생한 거네. 이번 연도에 발생한 거. 발생시 환율, 기말 매매 기준율, 선급금이 함정으로 나왔네요.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외화 평가를 안 합니다.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그지? 비화폐성이기 때문에 환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외화 차입금, 발생시 환율, 기말 매매 기준율. 단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며 모두 단기에 발생하였고 선급금은 원재료 수입을 위해서 미리 지급한 거니까 우리 그 합회성은 돈으로 받거나 돈으로 줘야 되는 게 합회성이거든. 근데 선급금은 지금 뭐 받기로 한 거? 뭐 받기로? 원재료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합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발생 시 적용하는 환율은 일반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상 동일한 환율이고 당사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회사는 외화 한선 손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외화 한선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생 당시 환율을 평가했다 이런 얘기고 2022년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만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합회성 외화자산 등 평가번호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세무조정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세 번째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위에는 외화자산을 밑에는 외화부채를 외화자산인데 종류 외화 종류가 달러냐 엔화냐 위안화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외화자산은 지금 외화예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F2 눌러서 미국 외화금액은 $10,000
장부상 환율.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장부가액은 12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50원. 외화 금액은 1250만 원에서 세법상 환산 이익을 50만 원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가액, 그 다음에 세법상 평가액, 그 다음에 세법상 환산 이익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외화 종류 부채는 F2 눌러서 미국 외화 금액은 5만 달러. 발생 당시 환율은 장부상 환율 1,300원, 6,5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50원, 6,250만 원. 부채는 주니까 250만 원만큼 환산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외화 예금. 외화 예금이 만 달러인데 장부가액은 프로그램이 지금 자동 계산 해준 거죠. 어? 1,200만 원. 여기 지금 장부가액, 세법상 평가액. 그리고 세법상 평가액은 1,2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세법상 환산 이익이에요. 근데 회사는 환산 이익 잡았대요? 안 잡았대요? 안 잡았죠? 안 잡았다는 얘기는 회사는 1,200만 원 그대로 평가했다는 얘기야. 회사는. 이해가요? 장부가액도 1,200이고 회사 평가액도 1,200이니까 환산 이익이 없는 거지. 그래서 회사는 환산 손익이 0원입니다. 세무조정은 회사 환산 손익과 세법상 환산 손익을 비교해요. 회사는 환산 이익 얼마 잡았어? 0원. 세법은? 그럼 세법대로 맞춰주려면, 그지?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 외화 환산입. 50만 원. 이게 외화 예금이니까 결국 요 금액만큼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발생? 유보 발생.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것들만 제가 필기를 할 거고요. 요거 이해 갈까요? 나머지도 마저 보고 필기할게요. 나머지도 마저 보고. 그 다음 외화 차입금. 자, 외화 차입금은 5만 달러. 5만 달러고 장부가액은 6,500만 원. 세법상 평가액은 6,250만 원. 응? 장부가액이 6,500만 원. 세법상 평가액이 6,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만큼 세법상 환산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잖아. 회사 평가액은 얼마로? 6,500만 원 그대로 해서 0원의 회사 환산 손익이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세무조정은 회사 한산소니까 세법상 한산손익을 비교합니다. 그 한산이익 얼마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도 인식 안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산입, 외화, 한산이익 250만 원이고 결국 요만큼 외화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장부가액하고 세법상 평가액은 계산이 되니까 내가 회사 평가액만 계산해서 회사가 잡은 한산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두면 돼요. 어? 파악을.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서 어디 가는 거냐면 환율 조정차 대등갑지 가는 거예요. 대등갑지. 대등갑지 가보시면 세법상 한산이익이 300만 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법상 한산이익이. 을지에 지금 그 외화자산 한산이익 50만 원. 그지? 그 다음에 외화부채 한산이익 250만 원에서 세법은 한산이익이 3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회사는 한산이익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그러면 조정할 금액이 300만 원 입금 산입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나왔냐면 세무조정 각 자산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그지? 그지? 그러면 외화예금 여기가 다 그 감옥에 줘야 되는 게 아니라서 직접 입력으로 직접 입력 외화예금 환산이익 50만 원 입금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 환산이익 250만 원 입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해 갔을까요? 자,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세무 조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평가 조정 계산만 작성 및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당초 적법한 신고 기한이 2007년 3월 31일에 통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근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4기의 기말 상품을 후일선출보로 평가하였으며 그 금액은 70만 원이었다. 그 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총평법인데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슨 법으로 바꿨어? 후일선출법 바꾸면 이거 우리가 임의 변경을 합니다. 임의 변경. 임의 변경이고 임의 변경 시 평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해요.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하고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인 선의선출법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합니다. 임의 변경 시 평가액은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하고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의 선의선출법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세 번째 점 보시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면 기말상품의 가액은 80만 원, 총평법은 80만 원,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면 50만 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우리 얘는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감옥별 세무조정의 위에서 다섯 번째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가셔서 여기에 신고일은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적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언제? 2007년 3월 31일 상품. 2007년 3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이때 신고한 방법 그치? 이때 무슨 법으로? 총 평균법으로 신고했는데 회사는 무슨 법으로 평가했다? 후입 선출법으로.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조정 계산. 평가 조정 계산 가셔서 코드에서 F2 눌러서 상품 단가는 넣을 필요 없고 금액 지금 회사가 평가한 금액은 얼마예요? 무슨 법으로? 후입 선출법으로 얼마? 7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당초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무슨 법? 총 평균법으로 평가했으면 80만 원. FI, FO가 선의선출법인데 선의선출법은 언제 넣는 거냐면 무신고했거나 또 무슨 변경했을 때 지금 임의 변경 해당되니까 임의 변경한 경우는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 시 평가 방법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선의선출법 얼마? 선의선출법 얼마? 50만 원. 그 회사가 평가한 금액은 70만 원이지만 세법은 80만 원과 50만 원 중 큰 금액 50만 원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미안해. 50만 원, 80만 원 큰 금액 80만 원으로 8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얼마로 평가했다? 그럼 회사가 세법보다 자산을 조금 잡았다는 거지. 평가감. 그러니까 세법대로 해주려면 자산을 올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 산입의 재고. 재고자산 평가감 10만 원.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유보 발생. 재고자산 평가감 해도 되고요. 뭐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 평가감도 있더라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됐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4번 다음 자료를 보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국민은행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먼저 가볼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법인 조정의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가셔서 우리가 그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조정 등록 누르면 뜨는 창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입금사님이 송금무사님이면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송금사님이 입금무사님이면 오른쪽에다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1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1,300만 원을 출자 전환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출자 전환 시 주식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다. 단 세무상 이월교성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주식시가가 얼만데? 1,000만 원인데 출자 전환은 부채가 얼마? 그럼 300만 원만큼 여기가 원래 채무면제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 주식의 시가는 1,000만 원짜리인데 1,300만 원 출자 전환했으니까 300만 원은 면제받은 거란 말이에요. 채무면제이익. 이해갈까요? 그러면 채무면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산입이 나오는 거야? 입금 산입이 나오는 거지. 회계 처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회계 처리 표현하면 채무 면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했다. 그래서 입금 산입, 채무 면제이익,
기타. 필기는 이따가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필기는. 응? 좀 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응. 그러면, 예, 입금 사니까 하셔서, 여기는 과목이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서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예, 과목란에 채무 면제이. 채무 면제이 300만 원이고, 근데 이게 지금 가산조정으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돼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소득처분이 기타가 나오는 겁니다. 기타가.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인데 회사와 세법 간에 그지 부채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지? 이해가요? 그럼 유보나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이 가산조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소득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타 됐을까요? 두 번째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 수선비를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거 누가 내야 될 돈이지? 대표이사가 내야 될 돈이죠. 근데 회사가 대신 내줬지. 어? 그러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송금불산이. 이걸 회계 처리로 표현하면 회사는 차량 유지비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이 볼 때는 돈이 남아서 그지? 막 쓴 거, 이익잉여금을 처리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이고 대표이사에 대한 차량 유지비 340만 원이고 그러면 이거 대표이사의 소득을 구성한 거잖아. 그래서 소득 처분이 뭐다? 상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사님이 송금불산입에 직접 입력 체크가 돼 있고요. 대표이사 차량 유지비 340만 원 송금불산입 상여 여기다가 우리 분계를 쓴 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어? 할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세무조정에 대한 연습이 되면 그냥 내용을 보고 아,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나와요. 연습이 되면. 좀 헷갈린 것만 이제 정리 한 번씩 해보고. 3번.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원래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무슨 원가에? 취득원가, 자산 처리해줘야 되는데 무슨 가 원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 유보가 되는 거지.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이해갔을까요? 이건사님이 송금불산입의 토지, 취득세 500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처음에 유보가 생길 때는 유보 발생, 나중에 유보가 없을 때는 유보 감소. 저장하시고 감옥이 일부는 자동으로 조회되는 게 있고 일부는 조회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직접 입력했고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보를 작성하시오. 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을표에 불러온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 차례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 딱하니 여기 이제 그 기업회계상, 기업회계상 자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업회계상 자본, 기초자본, 전기말 요약재무상태표, 기말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신고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72만 5천 원, 지방소득세 7만 2,500원이 적게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 법인세 손익계산서 법인세 등이 법인세 가표금 및 세액신고상 법인세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법인세가 추가로 납부가 됐다는 얘기야. 손익계산서 법인세보다 법인세 가표당의 법인세가 더 커서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는 세법상 자본을 구하는 서식이에요. 얘는 기업회계상 자본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유보는 더해주고 마이너스 유보는 빼주고, 플러스 유보는 가산조정이니까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만큼 세법상 자본도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한 만큼 그 세법상 자본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법인세 등이 증가했으면 빼주고, 법인세가 증가한 만큼 자본은 줄어들 거 아니야. 돈이 더 나가니까. 법인세 등 감소액은 더해져서 세법상 자본이 나오는 거고, 이 법인세 등 증가액 할 때 얘는 그 법인세 등 증가액은 단기 증가의 양수로, 얘는 단기 증가의 음수로 입력해요. 그러니까 법인세 등 감소액을 그 단기 감소에 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원래 그 감소의 의미는 기초 중에 감소한 걸 감소에 넣는 건데,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기초 중에 감소한 게. 그래서 법인세 등 증가액은 단기 증가의 양수로, 법인세 등 감소액은 단기 증가의 음수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인조정 2에, 법인조정 1이 아니라 법인조정 2에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도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도 가셔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작성하는 게 을표, 그 다음에 가표,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 작성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을표는 소득처분 중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만 관리하는 서식이거든요. 가보시면 810만 원이 외화예금 한산이, 이거 여러분들 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있잖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유보 발생이면 단기 증가해, 유보 감소면 단기 감소해. 응?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유보 발생이면 플러스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단기 증가해. 유보 감소면 플러스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단기 감소해. 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 증가도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이면 양수로,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이면 음수로. 그 다음에 감소는 항상 뭐 중에? 기초 중에 감소한 거. 근데 요 810만 원은 810만 원은 우리 가표에 불러온 거 그냥 놔두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문제가 뭐라 나왔지? 을표에 불러온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 자료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 요건 그대로 두고, 그 자본금이 잉여금 계산 여기가 요 부분이 기업회계당 자본에 대한 거예요. 그럼 기초자본금이 얼마지? 기초자본금이 여기 기초자본금, 기초자본잉여금, 기초이익잉여금, 기말자본금, 기말자본잉여금, 기말이익잉여금. 이해갈까요? 기초자본금이 5억. 그 다음에 기초자본잉여금이 1억 2,14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이익잉여금이 1억 7,254만 4,057원. 됐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기초자본금 5억, 자본잉여금 1억 2,140만 원, 이익잉여금 1억 7,254만 4,057원이고, 근데 기말에 얼마가 됐어? 자본금이 기말에 6억 1,450만 원 됐으니까 단기 증가율 얼마? 1억 1,450만 원. 자본잉여금은 1억 2,540만 원 됐으니까 얼마 증가한 거예요? 400만 원 증가한 거고, 문제는 이제 이익잉여금이네, 그지? 그죠? 금액 1원이라도 틀리게 하려고 그렇게 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에 계산기 있어, 계산기. 캡처 밑에 계산기 있어요? 응? 계산기 눌러서 기말 이익잉여금 58억 6,278만 7,150원. 58억 6,278만 7,150원에서 엔터. 두 번째 칸에 여기 칸에다가 마이너스 1억 7,254만 4,067원. 그러면 56억 9,243만 240 아니 뭐야 560 569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56억 9,024만 3,083원이죠. 근데 여기 복사 기능이 있어. 복사 기능. 복사하고 단기 증가에 컨트롤 V. 네, 그러면 기말 잔액이 58억 6,278만 7,150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가 잘못 입력했네. 여기 1억 7,254만 4,067원. 그러면 기말 잔액이 58억 6,278만 7,150원 나와요. 그래서 기업회계상 자본은 66억 268만 7,150원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유보는 더해주고 여기 플러스 유보면 더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유보면 빼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손익계산서 법인세보다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어요? 얼마? 72만 5천원. 그러면 증가했으면 양수로 72만 5천원. 지방소득세도 7만 2,500원. 여기 양수로 넣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빼서 나와요. 빼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상 자본이 66억 268만 7,150원. 플러스 요거 810만 원. 그 다음 법인세 등이 증가한 금액 79만 7,500원. 마이너스 79만 7,500원 빼서 세법상 자본은 66억 998만 9,65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전산세무 1급 80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